네, 낚시 도구를 아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. 피싱기 아이템 이 대표입니다. 오늘의 피싱기어는 메이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국가세 낚싯대 한계와 싸우는 강자에게 바친다. 우리 말로 표현하면 흘림대 정도가 되겠죠. 자, 이소 흘림 낚싯대의 한계와 싸우는 강자에게 바친다. 이 대물대라는 느낌이 바로 팍 오죠. 맞습니다. 서두에 잠시 이야기 드렸던 대물 전용 다이와의 23 강철이라는 모델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인업은 강철 라인업 중에서 가장 약한 거, 늘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센 거 말고 약한 라인업을 가지고 센 놈하고 한번 붙어봐야죠. 그렇게 해야 이 낚싯대가 가지고 있는 파워, 강도, 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강철 MH50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약한 라인업입니다. MH5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랜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. 없어서 지금 이 정도 이미지입니다. 이 강철은 우리가 셀을 이야기하는 강철의 한자는 아닙니다. 구셀강의 통알철입니다. 구셀강의 통알철. 구셈으로 대상어를 꿰뚫는다 이런 뜻인데 로드의 파워죠. 로드의 힘으로 대상어를 제압한다.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. 대물 낚싯대의 이름으로서는 이만한 게 없을 정도의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NFT 극상이죠. 극상이 살짝 떠오르네요. 극상 달극의 날상자였죠. 끝까지 날아갈 거야. 이런 그 브랜드가 잠시 생각이 납니다. 자, 이 모델은 1999년도에 시작을 합니다. 올해가 강철. 이름이 그때는 올해가 강철로 시작을 했어요. 이후에 올해가 강철, 그냥 강철, 올해가 강철, 그냥 강철. 이런 식으로 4, 5년씩 그 어떤 모델이 바뀝니다. 99년도에 올해가 강철로 1세대 1호, 2호, 3호, 4호가 출시가 돼요. 저도 그때쯤 강철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 같아요. 2000년 초반? 그리고 2003년도에 올해가 강철 2세대가 나옵니다. 3호, 4호만 나옵니다. 1호, 2호를 버리죠. 느낌이 좀 오죠. 3호, 4호만. 이때부터 대물로 가고자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싹 온다라는 거죠. 그리고 2008년도에 이 2세대 라인업, 즉 2003년도에 2세대 라인업에 2호하고 5호만 추가가 됩니다. 5호가 이때 추가가 돼요. 그리고 2013년도에 강철 3세대가 나옵니다. 이때는 아예 2호도 버려버리고 3, 4, 5호만 출시됩니다. 2013년도부터 이제 강철이라는 이 시리즈는 대물 전용으로 가겠다 라고 대물 전용으로 또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2018년도에 올해가 강철 4세대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강철 5세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MH50, HHH 이렇게 나오는 거. 요게 2023년도에 나옵니다. 작년 2024년도에 이 5세대 라인업에 1, 2 라인업 6호, 8호가 추가가 됩니다. 이게 이제 강철의 브랜드 스토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생긴 것,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봐도 그냥 튼튼하죠. 무게감 이런 거 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는 쌍크만에 이런 소리 했는데 그딴 소리는 집어쳐야 됩니다. 이런 그냥 튼튼한 느낌. 자,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버가 QTC로 되어 있습니다. 이 QTC가 그 IDTC보다는 확실히 튼튼한 것 같아요. 좀 보면 견고함 때문에 이걸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QTC로 되어 있다. 톱커버가. 그 다음에 이것도 예전에는 살펴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이거 잘 안 살펴본다고 좀 가까이 해가지고 볼게요. 뭘 보려고 하냐면 1번 때 초리 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가이드가 떠있긴 떠있어요. 이렇게 떠있진 않죠. 이렇게 이제 지금 눌려지는 느낌이라면 자 2번 때죠.
이번 때 같은 경우는 저 하막에 완전히 닿여 있는 상태, 이렇게 닿여 있는 상태인데 유동 가이드 두 개에 이렇게 여유가 있죠.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. 만일에 이게 여유가 없다면 가이드가 쳐 넣었을 때, 이렇게 쳐가지고 밀어 넣었을 때 가이드가 상할 수 있겠죠. 4번 때도 마찬가지, 3번 때도 마찬가지. 여유가 있죠. 이렇게 이 자리를 이야기합니다. 완전히 접었을 때 이 자리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. 이게 가이드 낚싯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설계라는 거예요. 4번 때 마찬가지. 자, 그 다음에 가이드를 보면요, 가이드가 총 12개죠 12개입니다 12개짜리로 되어 있는데 가이드가 2개 좀 다릅니다. 요렇게 앞에 한 세트, 뒤쪽으로 한 세트. 앞쪽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TIMSG 8개. 그 다음 뒤쪽에 지금 현재 가이드가 예전에 우리 지금 가이드 스타일이죠. 근데 바디가 조금 색깔이 다르죠. 이렇게 스스입니다. 스스, SUS. 이 프레임이 스스라는. 안에 있는 링은 2개가 같을 거야 아마. SIC 링으로 쓰는데 링 생긴 것도 좀 다르죠. 이쪽은 원형이고 이쪽은 지금 타원이고 돼 있는데, 자, 왜 이렇게 가이드를 분리시켰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무게, 중심제, 그러니까 줄 빠짐, 무게감, 라인 트러블 이런 거에 이제 어떤 주력을 했다. 거기에 조금 덕을 보겠다. 뭐를 조금 손해를 보고 강도를 조금 손해를 보고, 물론 뭐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요 가이드 정도, 이번 고정 가이드 정도는 이렇게 휘릴 수 있어요. 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휘릴 수 있는데, 그 정도를 감안하고 TIMSG를 집어넣어서 뭘 보겠다? 줄 빠짐, 무게감이죠. 이게 무게가 좀 더 가볍지 않습니까? 가벼운 무게감. 그리고 트러블 감소에 조금 더 덕을 보겠다. 그럼 뒤쪽 4개는 스스입니다. 이거는 스스는 튼튼한 거죠. 강력을 선택한 거죠. 이게 이제 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좀 더 튼튼한 쪽으로 3번 때, 4번 때는 선택한 게 아닌가,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. 없어 보이긴 하네요. 자, 그 다음에 손잡이대를 보면요, 손잡이대 이 부분은 우리 칼라 피싱에서 붙여준 겁니다. 릴 시트 보강 작업을 했죠. 보강 작업을 하고 나서 붙여준 겁니다. 자, 손잡이대 디자인을 보면요, 손잡이대 앞쪽에 보면 그 카본의 문양이 드러납니다. 이렇게 드러나죠. 제가 늘 이야기했죠. 카본의 문양을 드러낸다. 어쨌든 내한테 이걸 드러냈을 때 조금이라도 덕이 될 만하니까 드러낸다라는 거죠.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드러내겠죠. 그런 부분이고, 손잡이대 요 앞부분에 그게 있습니다. 브랜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. 강철이라고 돼 있고, 그 뒤쪽에 원산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원산지가 차이나로 돼 있습니다. 제품 자체는. 요거 파이팅 그립을 따로 작업을 했습니다. 후 가공을 통해 가지고. 다음, 자, 릴 시트부입니다. 릴 시트부도 이쪽 릴 시트와 릴 다리가 결합되는 부분이죠. 앞쪽 부분, 뒤쪽은 이제 또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슈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. 근데 이 앞쪽에 이 부분이 부러져 버린답니다. 실제로 이제 부러진 제품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여기를 따로 수지하고 그 P줄로 감은 겁니다. 보강을 해가지고. 이제 메이크에서 이 부분은 뭐 참고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다. 아예 전부 다 이 지금 1, 2때 같은 경우에는 릴 시트가 전부 앞뒤 다 금속 스타일로 되어 있거든요. 다 바꾸든지 안 그러면 보강을 좀 해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참고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대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는 그 갯바위용으로 만든 겁니다. 갯바위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,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원줄을 뭐 18호, 뭐 목줄도 18호, 뭐 20호도 집어넣어 가지고 선상에서 낚시를 하죠. 선상 낚시, 뭐 릴도 3만 번도 결합도 하고 하기 때문에 메이크에서 처음에 고려할 때보다 오버 스펙으로 릴이 이제 달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참고만 할 정도면 될 것 같다. 그래도 이 부분이 부러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외입니다. 이 부분이 부러지게 되면 이제 릴이 이제 물에 빠질 수도 있고, 정말 운이 안 좋으면 릴이 이제 줄이 터져가지고 릴이 아예 분실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. 뒤쪽은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후드하고 너트는 뭐 따로 이렇게 금속은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 같습니다. 엔드 그리프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, 뒤쪽에 에바로 되어 있는, 이게 에바겠죠?
에바로 되어 있는 파이팅 그립이 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, 이쪽을 손을 잡아서 파이팅할 때, 손을 잡아서 낚시할 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낚싯대를 가지고 국내는 갯바위에서 부실이 낚는 걸로는 잘 안 쓰고 선상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팅 벨트를 착용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이거 잡는 것보다는 바로 파이팅 벨트에 결합 딱 들어가는 거죠. 있으면 좋긴 한데, 여기에 작업해 줄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도 좀 작업을 하고 브랜드를 이쪽에다 집어넣는 것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. 하마개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. 하마개가 이런 스타일 생겼습니다. 이 하마개가 후지 겁니다. 그 고무 느낌이 강하게 나고 정말 잘 안 미끄러지겠다 그런 생각이, 안 미끄러지고 파이팅 벨트에 딱 결합이 됐을 때도 자리를 딱 잡고 잘 안 미끄러지겠다 싶은 생각입니다. 자, 줄부튼 방지를 한번 볼까요? 줄부튼 방지가 이렇게 이제 메이커에서 요 이야기를 했죠. 일자 스타일이다. 뭐 촘촘하게 있고 뭐 하긴 한데, 라인 자체가 워낙 두꺼운 걸 쓰기 때문에 줄부튼 방지가 뭐 없어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. 있으면 편하겠죠. 덜 붙겠죠. 4번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하나 있고, 3번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하나, 뒤쪽에 하나 있고, 2번대 같은 경우에는 없죠. 없습니다. 없다고 해서 이 낚싯대를, 뭐 1번대 당연히 없고, 이 낚싯대를 쓰면서 줄이 붙어가지고 낚시하는데 불편하다? 그런 거는 크게 못 느낄 것 같아요. 원줄이 뭐 기본적으로 한 2호, 3호부터 안 들어가겠나 싶은 생각인데, 미미 한번 볼게요. 요즘에 이제 미미, 항상 미미 체크해야 됩니다. 완벽하게 나옵니다. 여기서부터 미미죠. 여기서부터 시작되네.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떼서 감은 거죠. 이렇게. 이게 끝미미고, 이쪽이 5번대가 시작되는, 이쪽이 이제 5번대 시작되는 안쪽 미미, 이게 4번대 바깥쪽 미미, 이렇게 되는 거죠. 완벽하게 나옵니다. 3번대도 완벽하게 나옵니다. 2번대도 완벽하게 나오네요. 이렇게 잘 나와야지. 소리대 가이드, 제가 가장 이상적인 게 3분의 1 지점, 거의 동일하게 걸려야 됩니다. 이 간격이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야 됩니다. 만일에 하나는 밑에 걸리고 하나는 상단에 걸린다면 로드 바란스가 쉼새가 제대로 안 놓을 수 있어요. 잘 걸리네요. 3분의 1 지점, 거의 그 지점에서. 그리고 미미도 잘 나옵니다. 미미는 거의 뭐 완벽하네요. 라인업과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2324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. 맨 밑에 있는 두 개는 작년에 넣은 거,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재작년에 넣은 거죠. 2023년도 5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죠. 자, 50대, 53대, 12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몰드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MH50, MH53, 이 MH 라인업은 4호, 피곤하죠. MH 이렇게 하니까 좀 피곤합니다. 그냥 4호라고 적었으면 더 좋았을걸 싶은 생각입니다. 어쨌든 MH는 메이커에서 4호, H가 5호, HH가 6호, 다시 6호가 시작되죠. 6-51, 12, 8-51, 12 이렇게 나옵니다. 라인업. 무게를 한번 볼까요? MH50 오늘의 주인공이죠. 395g, 뭐 적당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적당한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고, MH53이 420, 뭐 그게 뭐 길이 때문에 조금 더 있고, H50 450 무게 차이가 많이 나죠. MH50하고 H50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HH50 485g, 오, 엄청나게 나가죠 무게가. 그리고 12 6-51 길이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. 6-51이 535입니다. 느낌상 HH50보다는 그 위에 라인업일 가능성이 있어요. 10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지 않을까. HH50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뭐 예상도 되고,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. 원투대라서 제가 지금 대를 살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게만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세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. 그 다음에 8-51 원투대입니다. 580g, 뭐 가장 세죠.
뭐 라인업이 이렇게 돼 있고, 절수는 똑같고 접은 길이, 그 다음에 성경, 추 부하를 볼게요. 여기 추 부하를 보면 HH502 14호에서 20호 이렇게 돼 있죠. 6-51 2가 12에서 35 조금 올라가죠. 뻑셔다는 거죠. 내가 뻑시다, 훨씬 더 뻑셔질 것이다. 그냥 1, 2가 아닌 라인업은 일반적인 그 어떤 느낌이라면 1, 2는 훨씬 더 뻣뻣한 느낌의 낚시터로 보여집니다. 8-51 같은 경우에는 추부하가 맥스 40입니다. 차이 많이 나죠. 근데 옆에 이제 목줄을 보면 또 희한해요. MH50 오늘의 주인공은 16호, 사실 목줄이 아니고 이쪽 그 재원에 보면 나일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. 6-16, H가 6-20, HH가 8-30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6-51 2는 목줄로 표기를 했어요. 목줄로 표기를 했는데 6-20호입니다. 이건 6호 정도 쓰면 바란스가 안 맞아요. 제가 봤을 때 최소 절반 이상 12호 이상 들어가야 겨우 견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바란스 상으로 봤을 때. 목줄, 그러니까 라인을 봤을 때는 HH502 6-51 1-2보다는 더 세 보이긴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 제 생각은. 이 스펙은 뭐 목줄 스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카본은 전체 99%, 가격도 MH50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죠. 가격이 조금씩 비싸집니다. 이렇게. 그랬을 때 4호, 5호, 6호, 7호, 8호 이런 느낌이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원산지 아까 이야기했죠. 중국어로 되어 있고. 제 피기약 규격이 지금 이 4대 뭐 5대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그냥 피기약 규격 중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4-500이라고 되어 있었죠. 메이커가 395g이라고 표기를 했고 실적을 했더니 390.2g이 나왔어요. 또 적게 나옵니다. 4.8g이 적게 나와요. 390g. 뭐 4호대로서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. 로드 길이 5m라고 표기했고 5.009m라고 나왔어요. 9mm 또 길었습니다. 무게는 적게 나오고 길이는 길게 놓으면 점수가 감점이 없죠. 그래서 파란색입니다. 그 값으로 무게 중심을 확인했더니 114.8cm입니다. 오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114.8cm. 모멘트 값을 확인했더니 44.79. 어마어마하죠. 우리 보통 뭐 얼마 보통이 22, 21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배입니다. 2배.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릴을 장착해서 중심을 확인했더니 64.6cm. 그 값으로 릴 모멘트를 확인했더니 91.74. 실전에서의 모멘트 값이죠. 릴을 이제 솔티가 달았습니다. 1030g. 솔티가 20,000번 이번에 놓은 거 있죠. 그걸 달았더니 모멘트 값이 91.74가 나왔어요. 찌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30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그 30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91.74가 나왔습니다. 뭐라고 이야기도 드릴 수도 없고. 릴시트 그립 48.7cm가 나왔어요. 많이 앞으로 가 있다. 이 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규격과 정면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펜타곤을 따로 만들지를 안 했습니다. 이 정도 살펴보는 걸로 하고, 자, 제품의 이제 특장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카본 프리프레그에 대한 부분입니다. 원단이죠. 이제 뭐 토레카 원단을 쓰든 뭘 쓰든 그 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랬을 때 원단에 대한 이야기가 3DX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. 이걸 또 맨 구석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맨 앞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. 3D 크로스. 이게 3축 카본을 이야기하는 정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3축 카본. 뭐 이
이 문양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. 이건 뭐 정육각형 뭐 다른 어떤 모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3축으로 돼 있다. 축이 3개다. 이게 요즘에는 4축이 나오죠. 십자 양쪽으로 X자 4축이 됩니다. 그거보다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방향에서 힘의 어떤 강도가 같으면 뛰어난 복원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입니다. 메이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죠. 일반 카본은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완전 보급형 낚싯대인지는 모르겠는데 3DX로 하면 복원력 이런 부분들이 훨씬 뛰어나다.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어디에서 노느냐? 아까 손잡이 때 있죠. 요걸 이야기합니다. 3DX 3축 카본. 자, 이제 이게 카본 이야기죠.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카본 이야기를 하는 게 SVF 나노 플러스. 지금 SVF는 오래됐죠. 오래됐습니다. 사실 예전에 제가 이걸 본 것 같아요. 다이와에서. 이 밑에가 HVF 그리고 요 위에가 아까 봤던 거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최고 밑에 그 위에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보급형 정도 되는 거다. 수지 함량을 줄인 카본 프리프레그다. 많이 들어보셨죠? 수지 함량이 적은 거, 적으면 25% 정도 되지 않겠나? 25%에서 30%? 뭐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없어요, 메이커에서. 어쨌든 수지 함량을 줄인 카본 프레그를 사용했다. 뭐 이렇게 돼 있고 나노 플러스라고 밑에 돼 있죠. 이거는 토레이사의 이제 레진 함침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다. 카본 원단에 레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. 그 붙이는 거를 골고루 이렇게 도표를 해가지고 하나의 원단 카본 프리프렉을 만드는 그 토레이사의 기술 나노 플러스. 그러니까 레진 함량이 적은 카본 프리프레그를 적용했다.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도 이제 카본의 톤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. 위에도 3DX도 카본 톤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. 개인적으로 로드를 만드는 메이크에서 로드 전체의 카본에 사용된 카본 톤수가 뭐 두 가지라면 예를 들어서 30톤, 40톤을 썼다면 30톤은 35%, 40톤은 65% 이렇게 사용했다 정도는 표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. 조금 더 요청을 하자면 절번별로 1번 때는 몇 톤을 얼마 쓰고 2번 때는 몇 톤을 얼마 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게 메이커 입장에서 대비고 업무적으로 그게 이제 비밀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를 저는 알고 싶어요. 40톤을 썼다, 46톤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40톤 카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전체 낚싯대에서 51%는 40톤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걸 표기를 안 하니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긴 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X45입니다. 다이와의 이제 로드 설계 기술이죠. X45. 이 X45가 있고 X45 풀 실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노는데 우리 이 모델은 X 그냥 45입니다. 느낌 딱 오죠? 풀 실드는 그 위에 급의 모델에 쓰는 거구나. 시마노의 X 스파이럴, 가마가츠 PCS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공법입니다. 45도로 카본 테이프를 이렇게 감는 거죠. 왜? 뒤틀림. 로드는 이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파인이 생기고 그 스파인 때문에 뒤틀림이 생긴다는 거죠. 그 뒤틀림을 효과적으로 최적의 구조로 흡수시키는 거죠. 이 X 스파이를 PCS X45라는 이 기술이 말이죠. 스파인을 잡는 기술입니다. 뒤틀림 방지 최적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V 조인트입니다. X45와 이 V 조인트가 다이와의 기술이 로드를 만들고
그죠? 이게 설계 기술이 되는 거죠. X45. 그 다음에 V 조인트는 미미 가공 기술. 가마가치의 미미 가공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, 조인트 알파가 붙었죠. 그냥 조인트 O, 조인트 알파. 이건 조인트 알파는 나노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조인트를 V 조인트 알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그럼 이제 최상의 기술은 들어갔다. 이게 제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게, 아까 미미 보셨죠? 완벽하게 나오더라. 그 미미를 보면 V 조인트 알파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겠죠. 이 미미가 잘 나와야 이상적인 힘세와 파워, 본래 가지고 있는 파워를 다 실현시켜 줄 수 있다. 블랭크 복원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평, 펜타곤 총평이나 힘세, 강도 테스트는 하질 않았습니다. 총평은 규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안 했고, 힘세와 강도는 규격이 애매해서 하질 않았습니다. 이 영상 마치고 바로 필드에 나가서 오늘 저녁 출발해가지고 내일 구조라 빅토리오를 타고 부교도를 가서 직접 원줄 16호 그리고 목줄 14호 16호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대부실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지금 요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 390g 그리고 이제 길이도 9mm 더 길고 나오는 거, 이런 부분들, 밈이 잘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필드에서 어떤 모습으로 결과로 다가올지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필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 준비는 꼼꼼히, 낚시 가서는 천천히. 이 대표였습니다.